이혼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다 보면 뭐 짧게는 뭐 2, 3개월 정도 기간 안에 상대방의 마음이 돌아와서 저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 거고요. 길게는 2, 3년.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3년 10개월이거든요. 거의 그 정도 기간까지도 노력을 투자를 해서 해결을 하신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편차가 넓기 때문에 가족님이 보통 내가 이 과정에 이혼위기에 처했고 남편이든 아내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항상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나는 어느 정도 기간을 투자할 수 있냐, 나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노력할 수 있냐, 나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항상 해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사전 질문지를 받거든요. 상황들을 이렇게 미리 확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들을 확인을 하면 무엇부터 하냐면요, 유사한 사례들의 성공률과 실패 확률, 그럼 실패 사유들에 해당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기간,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들을 해요. 그 다음에 가족님들에게 언급을 드립니다. 뭐 가족님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유사한 케이스들만 모아놨을 때 이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실패 확률은 이 정도가 나오고 실패 사유 1위와 2위는 이것과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기간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이 정도, 길면 이 정도. 그리고 그나마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 인구 분포가 높은 구간은 이 정도. 이런 식의 이제 브리핑들을 드려요. 자, 그 브리핑들을 들었을 때 가족님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 노력을 하면 후회 없이 그만둘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제가 제시를 해드린 지금까지 최고 기록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난 노력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야 돼요. 왜냐면 가족님의 케이스는 이 정도 편차를 가지지만 가족님은 정확하게 얼마나 걸릴지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저한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상황의 무게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상황은 거의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이슈고. 근데 그 안에 상황의 주인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그러면 그 주인공마다 상처를 받아서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이슈마다 상처의 깊이가 다를 거고요. 같은 행동에도 더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처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다르겠죠. 그리고 상처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체인 가족님들의 역량 차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응의 이해도와 대응을 이행할 때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도 당연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누군가는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이 되고 누군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저도 이제 당신은 어느 정도만 노력하면 됩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런 능력은 없고 상황별로 이 상황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자극을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자극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만 잡아드려서 목표 지점까지 이끌어드리는 그 정도 역할밖에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님은 시작을 하실 때 나는 이 정도 기간만 노력하고 아니면 그만두겠어요 를 설정하거나, 나는 자초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신 최대치 그 정도가 되더라도 저는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한 다음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행을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근데 6개월이 나한테는 마지노선이었어. 근데 6개월 안에 돌아오면 참 좋겠지만 6개월 안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도 꽤나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포가 짧으면 2, 3개월, 길면 3년, 10개월까지도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난 6개월까지 마지노선이었어. 근데 6개월까지 노력을 했으면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딱 정해놓고 시작을 했어야겠죠. 그 다음에 6개월이 됐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는 후회 없이 노력을 했어. 이 이상 노력하는 거는 이 사람의 가치에는 적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에 대한 가치를 딱 6개월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이상은 이 사람을 위해 노력할 가치는 없을 것 같아 라는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자신을 위한 이 사람과 관계를 회복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다른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 상대방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래서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누구나 저한테 찾아오시는 입장에서는 그게 워너비일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정말 이것만 됐으면 좋겠다, 이것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원하는 거를 가지면 좋겠지만 항상 그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대가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대가가 적정 수준이면 가지면 돼요. 근데 그 대가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터무니 높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선택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고 망설여야 되고 그리고 내 예산 범위 초과라고 한다면 그 선택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노력에 어느 정도 가치를 투자할 것인가라는 인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자신을 괴롭힙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지?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지? 이런 느낌들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가족님을 위한 길은 아닙니다. 가족님은 항상 본인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해요. 그게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왜 노력을 합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정하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마지노선까지 노력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최고 기록까지는 노력을 해보겠다. 아니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진행 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6개월이나 지났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8개월이나 지났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주로 6개월, 8개월 그 선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신 케이스만 두고 봐도 딱 그 구간에서 가장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자, 근데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그럼 가족님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머릿속에 기대치와 계획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변하겠지.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하고 시작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측과 기대가 현실적인 기대와 예측이었습니까? 물론 내 입장에서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니까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 현실적이라는 거는 정말 현실에 적용되는 수치라는 거예요. 6개월을 노력하면 상대방은 이 정도 변한다? 그런 공식은 없어요. 제가 진행을 해보면서 통계를 아무리 내봐도 옆에서 계속 그 과정을 지켜봐도 딱 어느 정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변하고 어느 정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변한다 이런 식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구간들은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진행 순서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중간에 드러나는 사건들도 다 달랐던 거죠. 특히나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다루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태도 변화로 드러나려면 그냥 감정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변해간다고 태도로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이건 따로 위에다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꾸준히 끊임없이 변해가는 부분인데 그 변화들이 태도로 바로바로 반영되면 우리는 그 변화들을 감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태도로 바로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이 태도로까지 반영이 되려면 한 가지 감정이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방향의 감정이 압도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이 공식은 존재합니다. 물론 이 공식도 무조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법칙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끊임없이 많은 케이스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라는 수준 정도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노력을 하고 그 노력들이 상대방의 기억 속에 누적되고 있고 감정의 방향은 바꾸고 있지만 태도 변화로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가족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답답함이 들 때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로 이제 그 답답함이 들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내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이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이 자초라는 사람이 제시한 그 통계치 범위 밖의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요, 제가 진행 과정에서 가족님의 행동들, 가족님의 보고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끊임없이 가족님들에게 필요한 행동들을 잡아드리잖아요. 틀린 행동들을 잡아드리고. 그러면 그 잡아드리는 부분만 내가 잘 챙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제시해드린 그 대응 매뉴얼에서 이탈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본인은 잘하고 있는 거고 효과는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자가 점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가 점검해 드릴 필요도 없이 가족님 스스로가 자초쌤이 나한테 제시해준 그런 대응 매뉴얼 안에서 난 잘 움직이고 있나? 이탈한 건 없나? 이런 부분을 딱 점검해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근데 거기에 스스로가 확신을 못 얻을 이유는 없죠. 하지만 제가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확신을 못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스스로가 점검 가능한 부분입니다. 대응 지침 이탈한 거 없고,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잘못됐어요, 이건 심각한 이탈이에요, 조심해 주세요, 이런 부분의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들린다면 그런 부분들만 계속 보완해 주면 되는 거고요. 저한테 그런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자, 그리고 이게 효과가 없나? 이 부분은 저는 확신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님이 100%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끔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 사이의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는 없어요. 제가 처음에 그런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면서 확률도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딱 말씀드린 그 확률이 팩트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의 있는 그대로의 통계인 거예요. 그럼 그 확률 자체가 가족님들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진행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최소와 최대치 구간, 그 안에만 가족님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가족님의 케이스는 제가 최초에 그런 제시해드린 그 확률 범주 안에서 결과의 가부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은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 자체가 그렇게 낮지도 않단 말입니다. 특수한 케이스들 아닌 이상해야, 특수한 케이스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특수한 케이스 아닌 이상해야 성공 확률 같은 경우에는 70% 중후반대, 많으면 80% 초반대 정도가 나오고요. 실패 확률 같은 경우에도 케이스가 어려워서 실패하는 케이스들보다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족님이 흔들릴 소지들이 많잖아요. 그 흔들림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그 대응을 이탈해서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 성공 케이스도 말씀을 드리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가족님이 실패 사유들이 발현되지 않도록 애쓰는 것에도 최선을 다해요. 가족님들이 실패 사유를 촉발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 그런 사고 방향으로 사고가 흘러갈 때 제가 그런 것들을 커트해 드릴 때 경각심을 가지고 듣고 커트를 하시고, 제가 해달라는 것, 이 부분 해주세요, 저 부분 해주세요, 요청드리는 것들 철저하게만 이행을 해주시면 웬만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간이 6개월이 지나든 8개월이 지나든 그 정도 기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기대했던 그런 두드러지는 가시적인 그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제가 최초에 알려드린 그 통계 범주 밖으로 벗어난 그런 케이스는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8개월 정도 진행을 해보고 나니까 처음에는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그 통계 지표가 나에게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표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거는 너무 확률이 낮은 거 아니야? 너무 실패 확률이 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실패 확률을 안고 갈 수가 없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만두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가족님들한테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그 통계 지표가 100%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 중후반대, 성공률이 낮은 건 아니지만 100%는 아니에요. 근데 물론 저 이외에 다른 어떤 분은
그 100%를 보장할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님이 만약에 그런 분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찾아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확률이 나에게는 충분한 확률이야 라는 생각은 드는데, 내 케이스는 다를까봐 흔들리시는 일은 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말이 길었는데 계속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는데 언젠가는 한번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진행하시는 가족님들의 실패 확률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만 찍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은 꼭 듣고 가셔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찍었으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